팀 EJ 한 어머니가 유치원 모임에 참석을 했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그 어머니에게 말했지요. 아드님은 산만해서 단 3분도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어머니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칭찬하시더구나. 의자에 1분도 못 앉아있던 내가 이제는 3분이나 앉아있다며 기특해 하셨어. 다른 엄마들이 모두 나를 부러워하더라고. 아들은 그날 평소와 달리 밥 투정 한번 하지 않고 밥을 2공기나 뚝딱 비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선생님과의 면담을 위해 학교를 찾아갔지요. 선생님은 어머니에게 아드님은 성적이 몹시 안 좋아요. 지능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만큼 속상했지만 집에 돌아가 아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믿고 계시더구나. 넌 결코 머리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겠다고 하셨어. 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어두웠던 아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보다 훨씬 착하고 의젓해진 듯 했답니다. 아들이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상담을 위해 학교에 찾아간 어머니께 담임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의 성적으로 명문고 진학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교문 앞에서 기다리던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며 또 이렇게 전했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고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 아들은 끝내 명문고에 들어갔고 뛰어난 학업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은 경찰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습니다. 아들은 대학 입학 허가 도장에 찍힌 우편물을 어머니의 손에 쥐어드리며 엉엉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건 저도 잘 알아요. 그동안 어머니의 격려와 사랑이 오늘의 저를 만든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범죄심리 분석가인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의 실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믿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을 만큼 큰 힘을 지니고 있다고 하지요. 믿기로 한순간부터 비난과 꾸중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먼저 해보십시오.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본격 심리상담 방송 참나원 시작합니다. 지금의 일상을 잠시 쉬고 마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까요? 오늘의 이슈라는 이름으로 사회적으로나 아니면은 우리 개인에게 미치는 부분에 대한 이해하고 넘어간 이런 코너죠. 네. 오늘 주제는 네. 거짓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노래 있는데 이적의 거짓말. 그 아픈 노래. 그 참. 거짓말은 어떤 게 거짓말이죠? 어떤 게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봐야지 얘기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뭐 사실과 다른 말 이런 게 거짓말인데 말하기 어렵죠. 예, 이게 의외로 네. 정의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정의를 한번 해주실래요? 네, 그래서 거짓말은 보통 비밀을 지키거나 평판을 유지하거나 감정을 감추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예의나 수치, 공포, 다른 사람에 대한 보호 등의 이유로 이제 거짓말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검은 거짓말, 하얀 거짓말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네. 그래서 혹시 선생님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어요? 부모님에게 거짓말 했을 때 그 절대적인 부모님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된. 그러니까 부모님을 속임으로 해서 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하는 네네.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마이크 호이트라는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이의 거짓말은 건전한 사회성을 발전시키는 그 당연한 단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성장 단계 중에 하나다. 네네. 예. 그런데 우리가 오늘 왜 이 거짓말 얘기를 하고 있죠? 요즘 정말 역겨운 거짓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거짓말이라고 이제 느끼는 것들이
책임 회피, 변명. 네, 말 바꾸기, 발뺌하는 거. 아, 그런 권모술수. 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눈살 찌푸리게 하죠. 네,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랑 이제 변명이라는 것도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주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제 이 거짓말이 그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쓰이는 경우에가 이제 그게 참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거짓말하는 사람의 수준을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초보자는 거짓말하는 걸 들키죠. 네네. 근데 능숙한 거짓말하는 사람은 잘 안 들켜요. 네. 거짓말 탐지기 통과할 정도 되는 사람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를 속인 사람이죠. 네네. 진짜 네. 희대의 사기꾼이 되는 거죠. 네네. 대표적인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쥐, 네. 사자방 이런 네. 거를 두고서도 자기가 잘했다 그러는 거. 네. 아마 그 인간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모를 거예요. 그 굉장히 역사가 깊죠. 나는 29만 원밖에 없어요. 그거는 거짓말의 고수는 아니에요. 그건 뻔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은 그거를 뻔뻔함의 극치죠. 네. 근데 거기다 감교하기까지 한 거. 뻔뻔한 데다 감교하기까지 하고 사악하기까지 한 게 예. 그게 쥐새끼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무리를 일으켰었던 그래서 게 한 번 사회를 있었는데 엄청나게 혼란스럽게 하죠. 그래서 그거의 피해자이기도 했었죠, 선생님? 학력위조. 아, 그렇죠. 제가 어느 대학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강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이제 학위가 석사까지밖에 없다 보니까 네. 그때 그 누구 학력위조 사건 해가지고 네네. 뭐 무조건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는 걸로 네네. 그 전까지 분위기가 어땠냐 하면은 사회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 전문가들을 박사학위가 없더라도 네. 그렇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갇히지 않고 현장의 것을 배우게 한다는 취지, 좋은 취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뒤집어지면서 제가 이렇게 약속된 강의를 못하게 됐던 네. 것이 있었어요. 네. 네. 정말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던 학력위조. 이게 어떤 사람이 이제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 근데 이곳에 살면서 사람에 대해서 회의와 의심으로 물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민을 가거나 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의 학력이 다 스카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허드렛 일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3D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굉장히 우아한 직업으로 바뀌어 있고. 그래요? 네. 아,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정말 사실인지 헷갈리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한 그 굉장히 배신감 이런 부분이 그 날로 커지는 거예요. 그 그래서 사람 너무 순진하다. 왜요? 그런 생리들을 잘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충격받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순진한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이렇게 판치는 그런 세상 속에서는요. 네.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순진한 바보가 되는 거예요. 확실히 나요, 순간? 네. 이런 저도 사실은 지금 살아온 거를 다시 되짚어야 되나? 근데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까 봤더니 속이는 기쁨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통해서 남을 속이면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있다는 우월감도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을 진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게임으로 사는 거죠. 네. 결국은 허무해지지 않습니까? 그래 살면. 우린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진정성을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짓말하고 진실하고에 대한 그 경계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짓말도 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자기가 거짓말인지 알면서 네. 알면서 어떤 목적으로 자기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그런 거짓말도 있지만요. 네. 자기까지 속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거짓말인 줄 모르고 거짓말을 하는 거. 그리고 또 애들이 그게 있어요. 사실은 거짓말이 아닌데 애들이 보기에 거짓말인 거야. 네. 응? 네. 아빠가 일찍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늦게 왔단 말이야. 아빠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데 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약속했던 거하고 달라졌을 때 애 입장에서는 어른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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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사정이었고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고 그랬다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거짓말이 아닌데 거짓말로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복잡하죠? 거짓말의 수준에 대해서 일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기에 이제 자기 정당화를 가능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전에도 한번 인지부조화에 대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그리고 좀 이제 포커스를 좁혀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쪽으로도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뭐 말씀하신 김에 그냥 윤 선생님이 말씀해 보세요. 전문가를 초빙했는데 왜 제가 합니까? 선생님이 해야지. 인지부조화 쉽게 얘기하면은 네. 자기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 안 맞는 그런 생각이 두 개가 동시에 충돌해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굉장히 좋죠. 뭐 인지부조화 실험 가지고 얘기하는 걸 하도 많이 했으니까 네.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네. 이제 그 명확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비난을 받거나 또는 자기 스스로 양심에 걸리거나 그럴 때 인지부조화 상태에 빠져요. 네. 그러면 이때 이제 취하는 방식이 어떠냐 하면은 아주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욕구나 기대나 어떤 자기의 생각, 판단 같은 것들을 왜곡시키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조화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여우의 심포도 같은 거잖아요. 합리화. 네. 네. 분명히 맛있었어요. 맛있게 보였어요. 먹고 싶었어요. 근데 딸 수 없다는 현실 속에서 딸 수 없다는 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에이 내가 저거 먹고 싶은데 못 다 먹는다 이러면은 자아가 상처를 입으니까 비참해지니까 에이 저건 심포도야. 줘도 안 먹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거죠. 자기를 속이는 거죠.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확신으로 인해서 사실은 공동체 전체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이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밀고 나가는 거. 아주 뻔뻔스럽게. 네. 예. 그리고 이제 아주 거짓말을 교묘하게 하는 게 뭐 세월호 인양하는데 얼마가 든다. 근데 그게 순수 인양비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비용까지 전부 해가지고 굉장한 비용이 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뻥튀기 해서 얘기하는 거. 이 의도를 가진 거짓말들이죠. 그래서 너무 많은 말들이 이렇게 난무하고 판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고 그야말로 순진한 바보들. 근데 진짜 나쁜 놈들은요. 물타기 하는 놈들이에요.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에다가 거짓말을 더 막 보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진실을 자꾸 가려버리는 거죠. 네. 그 누가 있냐면 언론사 뭐 방송사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종편 이런 데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거짓말 하는데 안 찔리나? 내가 그 리스트에 올라 있으면 나는 찔리는 자살하겠다 이런 거요. 네, 안녕하십시오. 뵐 수 없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네. 이들은 그러니까 인지부조화를 해결하는 네. 그 나름의 방식을 갖고서 그걸 버텨냅니다. 괴롭지 개인의 않게. 확신으로. 네, 그러니까. 정말 천벌받을 짓이죠. 아,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이 부분 말고 사실 집으로 들어오면 아이의 거짓말 있잖아요. 예. 네. 이 아이가 부분을 왜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네. 피하고 싶어서. 네. 그럼 거짓말을 안 하게 만들려면. 아, 내가 내는 에너지를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진실을 직면해도 네.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그런 경험을 하게끔 해야죠. 네. 그래서 많은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 물어올 때 있어요. 우리 아이가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그거를 교정하는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때 그러면- 안내를 그렇게 하죠. 네. 거짓말할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이런 식으로. 어머니의 태도가 어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호작용이니까. 네. 그래서 아이가 거짓말을 할 때, 상대방이 거짓말을 할 때 나의 태도는 어땠는지 한번 먼저 보시고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평가 내리고 그 판단하기 이전에 그러면은 내가 바꿔야 될 부분 없나 한번 먼저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 시비를 가리는 것보다 네.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심정이길래 저렇게 거짓말을 할까를 네. 헤아리면 네. 다른 대안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분명히 거짓말이에요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수준에서 진실입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거밖에 못 보고 그렇게 네. 생각하는 거라고. 네네. 그 수준에 있어서 진실이다. 아, 왜 그러면 자꾸 쥐새끼가 떠오르지? 네. 이제- 치료 좀 받게 하고 싶어. 네, 그래서 일단 그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거짓말에 대해서는 내가
일단 정신 바짝 차리고 사실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보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행동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아니면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상호 역동이나 상호작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는 게 거짓말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네, 우리 저희가 이제 여러 이게 가지 알려드릴 사항들이 있죠. 네, 이제 첫 번째 알려드릴 게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이제 개편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이 개편의 주안점이 뭐였죠? 상담 안에 들어있는 코너 안에 들어있는 이메일 상담도 굉장히 하나의 독립적인 부분이기도 묻히는 감이 한데 없잖아 있었죠. 네, 그래서 하나하나 떼어놓음으로 인해서 각자 파트에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이제 코너를 좀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좀 청취자분들도 네. 명확하게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네. 이렇게 나눠봤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 오랜만에 이제 얼굴 뵙게 됐어요. 공개 상담 준비하고 있죠? 이 방송 업로드된 다음 아마 3일 후가 될 것 같아요. 네네. 또 공교롭게도 4.19 날입니다. 그렇구나. 예. 네. 이번 주 돌아오는 일요일 4월 19일 오후 3시에요. 시간 혼돈하지 마시고 어떤 분이 올려주셨더라고요. 카페에 들어가 보니 2시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 혼돈하지 마시고요. 3시이고요. 2시라고 해서 미리 와서 안 가도 구경하시고 또 앉아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3시부터 6시까지 해서 공개 상담 있으니까, 공개 방송 그렇죠. 있으니까 함께 하는 시간 했으면 좋겠고, 오랜만에 뵙는 거니까 좀 많은 분들 오셔서 나눔의 자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 벌써 기대입니다. 기대로 설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지난번에 내가 알 속에 있는지 아니면 알을 깨고 나왔는지에 대한 2주간에 걸쳐서. 네네. 했었죠. 그래서 그럼 알 속에 있다면 무엇을 근거로 알 속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알 바깥에 있으면 나는 무엇을 근거로 알 바깥에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반응이 참 뜨거웠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올려신 분들 중에 저희가 뽑아봤는데요. 초록님하고요. JJ맘마님, 서원님, 모이라님, 고양님, 기정님, 그리고 번데기 0908님, 내마음 98님, 노을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중에 노을님이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해주셨더라고요. 영화 트루먼쇼처럼 비상을 위해 늘 갈망하며 바라보았던 저 하늘이 또 다른 벽일지라도 부딪혀 볼 겁니다. 라는 그런 진짜 알게는 얘기네요.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제 좀 소개했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노을님, 내마음 98님, 번데기 0908님, 기정님, 고양님, 모이라님, 서원님, JJ맘마님, 초록님. 이분들은 저희 연구소에서 준비한 선물 드릴게요. 여러 가지 있으니까 책 선물도 있고요. 연구소에서 수업하는 그 참가 10% 할인권? 이런 것도 있으니까 원하는 거 골라서 메일을 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저희가 시간 약속 함께 잡아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인트로에서 격려라고 하는 부분을 네. 진짜 이제 힘을 받는 그런 격려도 있지만 오히려 격려를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좀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자기가 받았던 격려인데 사실은 별로 힘이 안 됐다든가 오히려 헷갈렸다든가 아니면 이런 격려는 정말 힘이 되더라. 또는 이제 격려를 해줬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올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리 잘 되셨죠? 4월도 이제 한 가운데에 있어요. 그리고 꽃 구경 하셨나요? 우리 집은 이제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고 있어요. 오며 가며. 예. 꽃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시겠네요, 선생님은. 네, 그렇죠. 위아래를 넘나드시면서. 우리 집은 한 보름 늦으니까 서울보다. 네, 꽃이 참 좋더라고요. 예쁜 벚꽃비도 내리는데, 벚꽃비 맞으면서 잠깐 여유 있는 시간 가져보는 것도 권장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저희 또 공개 방송에서 만나 뵙는 걸로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란 말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물끄러미 선채 해가 저물고 그리고 앉아 밤이 깊어도 결국 너는 나타나지 않잖아 거짓말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찬바람에 길은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내겐 잘못이 없다고 했잖아 나는 좋은 사람이라 했잖아 상처까지 안아주나 했잖아 거짓말 다시 나는 홀로 남겨진 거고 모든 추억들은 버리는 거고 역시 나는 자격이 없는 거지 거짓말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찬바람에 길은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